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7년 10월 14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옹통생통 고비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막판 하반기 경마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연말까지는 쉼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매주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 경마와 하반기 경마의 실질적인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 10월달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1, 2, 3, 4, 5월달은 그냥 무난히 잘했고 6, 7, 8월 둘째 주까지 6, 7, 8월 둘째 주까지는 거의 환상적인 경마 그 적축을 만들어 드렸고 8월 둘째 주부터 셋째 주부터 9월달 요때 못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한 달 동안 조져놨어요. 조진스키 완전히 망가졌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늘 그 마음 한구석에 죄송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건강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목 디스크가 왔지, 대상포진이 왔지, 대장암 종양 뛰어냈지, 그냥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그냥 몸이 이상이 생기면서 고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경마 이제 몸이 다 났으니까 하반기 경마 때는 뭔가 좀 보여줘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달에 좀 잘하고 11월달에 이제 전성기의 기량을 보여주고 12월달까지 전성기의 기량을 한번 막판 스피드를 내가지고 한번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반기 경마에는 재밌는 경마, 이기는 경마로 전반기 최고의 성적을 후반기에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놓고 봤을 때 늘 못하는 시기가 있어요. 누구나가.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또 못하는 시기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건강관리를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따르는 강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는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강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마음은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아마 변화가 있을 겁니다. 확실하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자, 토요경마는 총 12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 제주경마가 하나가 좀 줄어들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주경마는 2개의 승부처, 서울경마 6개의 승부처를 가져갑니다. 저는 원래 승부처가 많습니다. 경마 전문가 시작하는 한 17년 전부터 저는 원래 승부처가 많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많은 거였기 때문에 저는 이상한 게 없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저를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이 승부처가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올드팬이 굉장히 많은데 전 원래 이렇게 했어요. 원래 이렇게 했고 하나 이상한 게 없어요. 원래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승부처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적중의 의미도 물론 적중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배당의 의미를 굉장히 높게 두는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30배, 50배, 100배 이런 거 맞추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승부처를 많이 두기 때문에 제 승부처는 다른 전문가들의 승부처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갱이 때리는 그런 승부처는 저는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고, 물론 안 하진 않는데 거의 안 한다고. 예를 들어서 편성이 전부 다 대길 위주로 짜여져 있는 편성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상한 건 없습니다. 자, 편성 자체는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양상되는 흐름이고 출전수는 조금 늘어난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번 주부터는 꼭 대승을 거둬야 되니까 매주 신중한, 그리고 아주 치밀한, 정확한 그런 분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6번 아멘다라는 나름 충막감의 마필이 뻗팅기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6번 아멘다가 전개상의 이점까지도 고르게 경비를 하고 있고, 또 마필 자체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6번 아멘다는 피릿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여기에 또한 꼽아볼 수 있는 마필은 3번 누비벌킨이란 마필입니다. 이 두 마필은 꼭 가져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 3번 누비벌킨이란 마필은 사실상 직접적 경주 때 강타가 굉장히 지난번 경주 때 굉장히 좋게 봤던 마필이에요. 이미 지난번 재검 때 능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지난번 실전에서 다소나마 이 김천호 기수가 아니한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 밀면 되는데도 그냥 3창만 갖다 대더라고. 그러니까 뭐 좀 아니에게 운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마필에 의해서 3번 누비벌킨이라는 마필에 대해서는 이번 경주에서는 꼭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배팅권엔 당연히 난처가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력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이냐, 이런 게 이제 강권인데, 꽤 좋은 마필도 있어요. 꽤 좋은 마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편성으로만 놓고 보면 일단 두 마필은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아니다,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외의 마필들은 또 어떤 마필들이 있냐, 이런 게 강권인데, 8번 총원이로 같은 마필도 나쁘지는 않은데, 왠지 모르게 조금은 저는 이렇게 손질이 확 가는 마필은 아니에요. 손질은 확 가는 마필이 아니니까, 이런 마필에 대해서는 인기바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아주 좋게 보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6번과 3번은 꼭 가져가야 된다. 다음,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 공백기를 갖고 있는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마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자, 먼저 10번 아나장군입니다.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20주 만에 출전을 하는 장기 휴양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마필이 과연 들어오겠느냐? 5달 만에 출전하는데 이 마필이 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당연히 강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지난번 데뷔전을 또 치는 거 했는데 데뷔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선행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선행력이 제주마 치고는 이 정도의 선행력이라면 이번에도 뭐 무조건 선행을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훈련은 괜찮아요. 훈련 양은 괜찮은데 과연 이번 경시에서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10번 아라장군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 또 한두가 있는데 바로 6번 고공세상이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도 강타가 보는 경주에서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전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훈련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어서, 자, 이번 제주교차 1경주에서 10번 아라장군의 공백기 극복이 관건이지만 강하게 읽어주고 싶고, 자, 6번 고공비상까지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분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 이번 경기는 기본적으로 신마들의 전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마들의 전력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 중에서는 10번 독도직이라는 마필입니다. 제가 보는 경기에서는 10번 독도직이는 주행검사 자체가 기본적인 순발력도 굉장히 우수했고 종발 탄력까지도 상당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며, 순발치고는 그렇게 큰 체구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마필이지만 주행검사 하나만 놓고 보면 뭐 발굴의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10번 독도지기는 이 편성에서 뭐 무조건적으로 군계 일학격견지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력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3번 글로벌 킹덤이라든지 4번 남선이라든지 이런 마필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외곽에 있는 12호 금화선도가 제일 좋은데, 어쨌든 10번 독도지기가 워낙에 좋고 신마들의 전력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12번보다는 오히려 3번 글로벌 킹덤이나 4번 남성 같은 마필들이 의외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주교차 2경주. 자,
모바일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모바일은 오늘 시간 관계상 12개 경주까지 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중앙비행입니다. 마필 자체의 능력은 지난번 데뷔전에서 입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 자, 여기 안쪽 게이트에 1번 여걸일품이란 마필이 있는데 이소영 기수가 기승을 했다 하더라도 패턴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8번 중앙비행과 1번 여걸일품을 꼭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기는 전력 미술이 10만원으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인데 과연 이 중에서 이제 옥석을 제대로 가려야만 되는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2번 럭키미스입니다. 이 김정준 기수가 쪼락말을 훈련시키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쪼락말부터 한 4군까지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3군까지는. 그런데 3군 이후에 말을 뺏기더라고. 꼭 말을 뺏기더라고. 그러니까 말머리 자체가 선행선입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추임말을 하나 탔었는데 그런 걸 끌고 들어와야지. 그런 걸 끌고 들어오는데 너무 바닥에 있고 의지가 없다 보니까 마필 타는 데로만 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들도 이 김정용 기수 스타일대로 초반에 때리고서라도 앞에 붙여놨으면 의외로 좋은 성적을 보여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어쨌든 이번 럭키미스는 10만 중에서 눈에 확 띄었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에는 꼭 요주의가 필요한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럭키미스는 오래간만에 32조 자 김윤성 마방에 좋은 마필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어떤 마필이 좋으냐. 요게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12번, 구름손 지태라는 마필. 요 마필도 나쁘진 않아요. 요 마필도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름선 지태라는 마필이 기본적으로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선취인 여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구름선 지태 역시도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마필 모두 원클캡과 포리스트 캠프 선행형 혈통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뭐 전개 일정까지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필들. 이번 경기는 의외로 혈통은 쭉 보니까 원클캐시의 자마가 많고, 이번 편성은 포리스트 캠프의 자마들이 은근히 많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총력전이 예측되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천 3경주. 역시나 모바일 경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흥룡보배입니다. 자, 이 편성에서는 뭐 7번 흥룡보배는 거의 강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6번 불멸의 신화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잠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7번 흥룡보배와 6번 불멸의 신화, 이 두 정도의 가능성을 타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전력 매수의 신마와 현금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 자, 여긴 성장마 중에서 괜찮은 마필이 딱 하니 버티고 있죠. 3번 엠파이어 킹덤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 데뷔전에서 보니까 놀랄만한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자,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1순하면 1200경주에서도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자, 뭐 현재 사이즈상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만 놓고 보면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당연히 세게 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 10마 중에서는 8번 나봄 도깨비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 미국산 마필인데 괜찮아요. 혈통상으로도 괜찮고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선취인 여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선입전개 능력도 어느 정도 겸비를 하고 있는 마필이라 자 8번 나범도급이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요번 경주는 의외로 3번 엠파이어 킹덤이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안쪽에 2번 정상 챔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가는지 여부도 관건이고 또 3번 엠파이어 킹덤이 선행을 못 갔을 때 과연 선입으로도의 입상 가능성이
괜찮을 것이냐,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제주경만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이 10번 사령관이라든지 1번 대산수라든지 5번 소록바람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편성이야. 자, 그랬을 때 이번 편성이 지금 2200점 이하 핸디캡 경주인데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는 마필들이 지금 1번 대산수도 1800 이하에서 올라왔고 5번 소록바람이 좀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요건 1400점 이하에서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이런 10번 사령관은 그나마도 2200을 많이 뛰어봤는데 근간에 행보가 안 좋으니까 강하게 읽어주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면 선두권을 형성하는 3두의 전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다는 것이 이번 경기의 특징입니다.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 중에서 입상관을 고른다면 당연히 9번 최대 공약수가 가장 좋습니다. 문제는 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백기를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런데다가 70kg의 가부중을 달고 있어서 거의 최고 부중을 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 경시도 소풍이지만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냈던 마필이고 제주만 치고는 체구가 상당히 큽니다. 339, 340대 체구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부중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68.5를 꾸준하게 달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패턴적인 완성도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9번 최대 공약수를 이번 메인 승부처에서도 나름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이제 동반자 및 상대마들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이런 마필들은 당연 배당판의 인기마가 아닌 복병권 마필을 강력하게 승부를 해서 중배당 이상 고배당 단통으로 때려보고 싶은 제주 메인 승부처다. 확실하게 제가 알고 때리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주교차 4경주는 제대로 된 적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현장에서 완벽한 적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5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토요제 5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면 3파전 양상의 구도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도만 입상에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강타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바로 9번 스톰이라는 마필입니다. 10번 사이먼 유치 같은 마필은 좀 팔릴 거예요. 당연히 팔릴 건데 9번 스토미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누가 이번 경주시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만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8번 샤냐오도 기본적으로 빠르고 또 7번 샤프로기도 기본적으로 빠르지만 이런 마필들이 막판까지 선전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희박하지 않느냐. 왜? 거리가 1700이니까 이들 마필들을 상대를 압도할 만한 그런 선행력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마필들이 끝까지 뻗팅기는 그림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종반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9번 스토미가 그런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가능성 측면에서 높게 봐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9번 스토미를 조심스럽게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서는 꼭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 방송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게 뭐예요? 경주정계산 느린 편성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한 마리를 갖고 복귀를 하는데 이 마필이 뭐 지난번에 어떻게 뛰었고 뭐 가라채찍을 댔고 뭐 이런 말이에요. 이런 복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경주만은 경주에 의해서 능력을 끌어내는 거야.
그걸 바로 우리들은 경주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경주력이 어떻게 끌어냈느냐 이런 부분은 경주를 끌어왔던 그 역사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강타의 데이터 방송은 전반적인 경주의 맥을 잡아주고 그 마필을 왜 추천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마필이 쭈루룩 가져온 역사까지도 이야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타 방송보다는 제 UCC 방송이 훨씬 더 질적 면에서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경험을 계속 가짐으로써 또 들음으로써 아 이런 분석을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의 분석 능력도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다. 한마디만 얘기하는 방송은 제가 보기엔 조선시대 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계를 아직까지도 방송의 타이틀로 갖고 있는 방송 역시도 저는 전 근대적인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마 자체가 지금 완전히 업그레이드해서 과학적인 경마를 시행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구닥다리 조개만 갖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깬다고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깹니다. 그러니까 뒤떨어진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나중에 제가 최종 분석에서 방향이 약간 틀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제에선 이 편성은 양갈래길로 가야 되는데 선두권의 마필들이 아주 강한 편성은 아니에요. 빠르고 강한 편성은 아니야. 그러니까 전반적인 총 타이틀은 느린 편성이라는 점인데 그렇다고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이번 경주를 상대들을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번 보금산이나 4번 빛고울 같은 마필들이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 있거든. 당연히 이런 마필들이 전형적인 선행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스 자체를 느려요. 그러면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은 어떤 말들이냐면 12번 정성으로나 9번 강명일품 같은 마필들이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또 근간의 행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그렇다면 앞선을 일방적으로 강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종반 뚝심의 마필들을 강하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전개상으로의 입상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희박하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석 자체의 맥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 능력대로 가시면 되는 거야. 왜?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 없으니까 당연히 나머지 남은 거는 능력이 우수한 마필이 온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소수가 누가 가냐 뭐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자 어쨌든 2번 보금산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도 강하게 노렸었던 마필인데 4차밖에 못 오네요. 종반 추임력은 늘 안정적이고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초반 선행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고 그 편성의 레이스 흐름이 어느 정도 빠르면 입상에 실패를 하는 거고 비교적 느린 편성이라면 안정되고 우수한 추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보금산은 언제든 입상이 가능한 마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 경주의 흐름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느리다고 그랬어요. 얘가 선행이 가는 편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금산은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준메인 승부처럼 딱 3마리 강타의 트레이드 마킹 딱 3마리를 갖고서 제대로 밟아드리고 이 단통을 때리는 막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부단 단통이 가능한 게 아니라 복병만을 때릴 거예요. 복병만을 놓고 때릴 거예요. 그래서 적중식에는 중부배단 단통이 가능하고 나머지 1도는 양방으로 받쳐가지고 자 어쨌든 기본 중배당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제주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6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1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1차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경기는 특성 자체가 아주 빠른 선행형 마필은 없어요. 11번 서울볼트하고 2번 크레스샷 이런 마필들이 비교적 빠르고 3번 페월스와도 빠른 마필인데 9번 비카뮤직도 빠른데 얘는 또 지구력이 너무 부족하고 그러니까 선두권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을 추천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의 한판 승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특정 마필이 뭐 무조건 세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경주인데, 그나마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겠느냐. 예, 상당히 난해합니다.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은근히 어려워요. 은근히 어려운데, 지난번 경주 때 강타가 깜짝 놀랬던 마필도 있고, 또, 이번 경주 때 또 한 번 선전을 할지 여부도 강권인 마필도 있고, 이래저래 강력 추천을 드릴 수도 있는 마필도 있는데, 일단은, 1번 펄킨이라는 마필입니다. 워낙에 요즘 이제 문정균 기수가 아주 말을 잘 타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데,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순발력 갖고 있죠. 또 종반 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빠른 편성이라면 1번도 힘들 것 같이 보이는데, 아주 빠른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오면 1번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 자, 어쨌든 배팅권에는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 어떤 또 마필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때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 될 것 같은 마필들도 이번 경주에서는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도 있어서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어느 정도는 노크를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를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가야 하는 마필, 꼭 이번 경시에 입상이 가능한 마필, 그 마필을 제대로 때려서, 자, 이번 경주에서 한번 제대로 된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후착에서는 분명히 이번 1차 메인 승부처에서는 무조건 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의외로 안정된 마필이 들어올 수도 있고, 배당형 마필이 들어올 수도 있는 양수 격장의 능력을 가지는 마필들이 총력전이 예측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6경주 1차 메인 승부처는 상당히 재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차 메인 승부처 같은 건 대가리를 예를 들어서 1번 펄킨이라고 본다면 안정적인 말로 안정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고, 또 2주 정도의 배당만을 가져가서 얘네들하고 매치가 되면 중구 배당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사실상 이 능력 측면으로 봤을 때 3주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먼저 2번 천지군왕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도 사실상 1400m의 첫 출전을 해서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안 됐죠. 6착을 차지하면서 안 되긴 했어도 1400에 출전을 하는 가운데서도 경주력을 끌어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응력 측면에서 상당히 높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 천지군왕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9번 대지1호라는 마필이 있는데 등짝이 조금 비실비실해서 그렇지 능력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9번 대지1호의 가능성까지 충분히 타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근간에 꾸준한 종반 추임력에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전을 하고 있는 5번
대구남이란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전개상으로는 7번 컴플리터 아이, 자, 요게 이제 3번 천년 함성, 또 9번 골드삭스, 이런 마필들인데, 뭔가 또 2%가 부족한 마필들 간에 선두권에 모두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두권의 맹위를 떨치기보다는 5번 대구남 같이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나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번 대구남은 이 편성에서 뭐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 자, 여기서 이제 한두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1번 원리더라는 마필인데 요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을 치른다는 점이 다소나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1700을 뛰어봤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기는 해도 자, 이번에는 나름 경주력이 신장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 원리더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팅권에는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8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맹이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2번 시카고 아트가 종반 뚝심은 부족하지만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자, 이게 9번 노드 1 역시도 전개 2점을 안고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전개 2점마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선입형 강자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눈에 띄는 마필로는 8번 결이라는 마필입니다. 사실 지난번 경주 때 어느 정도 선전을 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아쉬움을 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예전의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 8번 결의는 편성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선취입력을 모두 겸비를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숨어있는 보편권 마필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혀 안 팔릴 것 같은데 그런 마필들이 선전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의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둬야 된다는 점. 자, 이번 경주에서는 숨어있는 배당마가 있는데 그런 마필을 한번 강력하게 승부를 해서 요주의가 조금은 필요해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준매인 승부처에서는 8번 견이라는 마필은 필입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정경주 이제 준매인 승부처에서는 아까 이제 숨어있는 보병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마필을 강하게 놓고 때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준매인 승부처는 중배당 이상이 가능한 토요제 8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에 토요제 9경주입니다. 나름 충막감의 마필이 뻗팅기고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주예요. 바로 7번 OP7이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은 이제 그동안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가 이제 지난번 승급전에서도 1200의 첫 도전을 하고도 향상된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안정된 추임력을 베이스로 한 번 더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2연승을 구가하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돌 마필들은 선전의 메리트가 그만큼 높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어떤 마필들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저는 일단 10번 비바 빅토리라는 마필이 있는데, 비바 트리니티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은 상당히 좋게 봅니다. 다소나마 각질로만 놓고 본다면 7번 OP7과 좀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해더라도 과언이 아닌데, 비슷한
뭐랄까 패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데 요것도 약간 추입형 마필이죠. 선행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합 경주에서는 기본적인 순발력이 한 13초 9대, 그러니까 초반 발주 능력이나 발주 이후의 선행력이 한 13초 9대 정도 되면서도 선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강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 10번 비바 트리니티 같은 마필은 초반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이긴 한데 10번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배팅권에 안착을 시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인기마들의 약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는 편성으로서 어떤 특정 마필이 뭐 강하다 이런 구비가 아니라 인기마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의 배팅권에 한번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1번 대행대박이란 마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9착을 차지했고 그 이전에도 4착, 5착을 차지했기 때문에 능력권에서는 조금 멀어졌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요 마필은 워낙에 강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언뜻 보면 능력이 2%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최고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고 더군다나 지난번에 조정을 거쳐놨기 때문에 1번 대행대박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교시에 뭐 팔리든 안 팔리든 간에 강타는 한번 이 마필을 유심히 째려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자, 그래서 1번 대항대박. 자,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선 꼭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당연히 이번 10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는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 가능한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이번 경기는 그야말로 비슷한 연력을 보유한 마필들의 대혼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안 되는 마필들보다는 되는 마필이 더 많은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당연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열어두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 의외로 어떻게 이런 마필들이 들어오지? 이런 생각까지도 가질 수가 있을 정도로 의외의 마필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시에 선두권의 마필, 즉 3번 진격의 천마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1번 라이징 피처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이번 경주에서 선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7번 PK 파티와 같은 약간은 이제 추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7번 PK 파티도 사실상 이제 선행시의 베스트인데 이번 경주시에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번 진격의 천마라든지 안쪽 게이트의 1번 라이징 피처라는 마필들이 빠르기 때문에 자체 얘가 선행을 못 갔을 때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인기마들이 부러지면서 고전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경주예요. 그래서 경주 자체로 봤을 때는 이변의 가능성도 상당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경주에서는 오히려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다들 고만고만한데 인기마에 연연하는 전략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7번 같은 거는 그렇게 아주 세게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2번마도 제가 보기엔 선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그렇게 세게 보기 어렵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괜찮게 보는 마필은 차라리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에게 기대를 걸어보고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또 한번 11번 나트랑이라는 마필을 한번 또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난번 경주 때, 야, 어떻게 능력을 이거밖에 못 끌어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두권이 지난번 경주 때도 약간은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었거든. 그래서 당연히 제가 봤을 땐 11번 나트랑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자, 기가 막히게 말을 못하더라고. 문정균 기수는 제가 봤을 때 허튼 짓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박태준 기수가 공백 이후에 나와가지고 신인 기수들이 정말 말을 잘 탄다. 뭔가 좀 배울 점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정균 기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추천을 해도 조금 뭔가가 좀 불안하고,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항시 불안한데, 어찌됐든 11번, 나트랑은 중반 뚝심으로 와야 되는 마필인데, 의외로 선두권보다는 뚝심형 마필들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기도 한다는 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경합이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갖고 있는 경기다. 그래서, 저는 11번 나트랑을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끝으로 이제 에토이제 12경주, 오늘 강타 에토이 경마 끝장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끝장 승부처인데, 아무래도 이제 능력상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8번 장산시티는 필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야 되는 마필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이 편성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령이기 때문에, 8두 경주이지만 이 편성에서는 8번 장산시티는 꼭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인데, 이번 12경주는 지금 끝장 승부처로 선정을 해놨는데, 다른 경주와 믹싱을 해서 바뀔 수도 있다. 어쨌든 8번 장산시티는 세게 봐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12개 경주, 또 제주경마까지 모두 요실씩 방송을 하면서 전부 설명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땐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에요. 자, 그래서 현장에서 멋진 대박을 위해 강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